권순택이 쓰는 거 아니구나. 네, 그분. 혹시 넷 다 나오나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준영이가 가려지 그냥. 저는 근데 준영이는 가려줘야 돼요. 말이 참. 살짝 옆으로 좀 돌리면 더 잘 나오긴 할 텐데 이렇게? 살짝 잘려. 이렇게요? 영일이들 빨리 해봅시다. 영일이들 빠르게? 영화가 일상인 이들! 0 1 아,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순서가 있나? 숫자가 있잖아. 아, 오케이. 이 사람 참. 다시. 영화가 일상인 이들! 0 1 2 들! 난 무슨 눈치 게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라. 걸렸으네.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주말에 저거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맞으면 꼭 해봐야 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금강맞기와 넥스트 레벨 안무를 해봤는데 역시 금강맞기 안무는 잘 안 되더라고요. 금강맞게 이건가요? 이거 아, 이건가요? 이거하고 이게 있는데 이건 되는데 이건 좀 어렵더라. 이게 너무 아파갖고. 네, 그러면 오늘 주제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적같은 배우 박정민 그리고 변산입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이번 2021년 9월 15일 개봉하는 기적에 맞춰서 박정민 배우의 필모그래피 중 하나인 변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공통점으로는 박정민 배우가 출연했고 둘 다 시골 배경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변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읊어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4일에 개봉했고요. 등급은 15세 이상가 영화입니다. 장르는 드라마 영화이고요. 123분의 러닝타임을 쉬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준익 감독님이시고 배우는 박정민, 김고은 배우가 출연한 변산. 한번 토크해보시죠. 소재가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힙합이라는 소재가. 힙합이 신선했다. 그렇죠. 힙합인데 이제 힙합이 트렌디한의 뭐 끝판왕이라고 하면 그리고 젊은이들 끝판왕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아날로그적인 배경은 아날로그적인 그 시골의 변산이니까 그 대비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뭐 사실 저는 영화 인트로부터 사실 굉장히 저는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트로부터 일단 랩으로 시작하는 그 패기, 나는 이렇게 뵙겠다라고 시작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팩이 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근데 하필 또 그리고 나서 바로 보여지는 현실, 발레 파킹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청춘의 그 대비적인 모습을 시작부터 보인 작품이 변산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랩으로는 뭐 내가 니들 다 발라버릴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니까 그 힙합의 어떻게 보면은 좀 허세적인 그런 부분을 아주 잘 담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이름 뭐지? 랩 네임이? 심법 맞아요. MC 심법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인트로지 않았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일단 힙합이라는 소재는 일단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이준익 감독이 했던 음악 영화들이 있잖아요. 기존의 음악 영화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전 작들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좀 와닿는 게 많이 좀 적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리고 박정민 배우가 가사를 엄청 잘 쓰더라고요. 그 직접 썼다고 하는데 직접 썼다고 사실 이게 얀키하고 박정민이 둘이 다 작사를 해서 나온 거고. 저는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이 디렉팅한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메시지를 담아야 되니까 굉장히 잘 써내요. 확실히 그 문과에다 또 이제 높으신 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 쓰는 거에 있어서 확실히 잘 쓰신. 그러니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노래는 진짜 가사는 정말 좋았습니다. 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랩 가사가 약간 시 쓰는 것처럼 주인공인 시인을 꿈꿨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무대에서는 예전에 자기가 그 끄적였었던 그 글로 그 마음속에 남겨놨던 그 시적인 글로 가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막 랩을 그렇게 막 자주 즐겨 듣고 뭐 그렇진 않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거 자주 들으시죠? 저는 발라드 락 발라드. 락 발라드인가요? 클래식에 심취 있는 사람 항상. 어쨌든 해보자면 저는 오히려 막 랩이 너무 중심적으로 가진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금이환영 콤플렉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잘 되려고 떠났던 고향에서 잘 되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온 청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게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변산이 배경이잖아요. 근데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산은
전 맨 처음에 변산반도가 저 태안반도 근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딘지도 잘 그거 모르겠죠. 네, 나는 그 변산반도라 그래서 네. 나는 그게 떠오르는 거야. 짱구는 왜 알아? 짱구 그 불고기 로드 알아요? 그 불고기 로드 최종 목적지가 태안반도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전화가 온단 말이야 병원에서. 근데 전화가 그 지역번호 063인 거야. 그래서 네. 아니 왜 이 변산 충청도 아니었나? 근데 알고 보면 그 전라도더라고. 그쵸, 그 네. 더 밑이에요. 063이 네. 군산보다도 밑인데. 그래서 일단 그거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전북에선 그렇게 사투리를 심하게 쓰진 않는다고. 네, 저도 댓글 보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게요. 네, 제 시골이 전남입니다. 한평하고 담양군에서 오랫동안 어린 시절을 자라왔기 때문에 제가 들었을 때는 요거는 사투리가 약간 전라도하고 충청도가 섞인 느낌. 섞였다. 왜냐면 저는 집에만 들어가면 오리지널 전라도 사투리를 듣기 때문에 오지. 이상한 양반. 아니, 오리지널의 네. 오지지. 네, 그래서 오늘 되게 힘든 방송 될 거야. 그래서 사투리가 일단 뭐 박정민 배우는 사투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따라갔던 것 같은데 김고은 배우님은 조금 그래도 어색하게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잘 배워 들어간 느낌? 저는 그 사투리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서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 정말 진짜 시골에서 볼 법한 문학 소녀 느낌이 정말 잘 났던 것 같아요. 수수하고 보니까 화장도 거의 그냥 안 하고 되게 순수한 모습으로 나오고 극 중에서 다른 캐릭터가 한 명 나오잖아. 그 미경과 선미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는데 달라서 좋았고. 사실 신현빈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가장 핫하신 네. 분이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장기열 역할로 다 핫해지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배우진들은 박정민하고 김고은 배우도 있지만 사실 아까 나왔던 신현빈 배우하고 김준환 배우 그리고 고준 배우 세 사람이었어요. 이제 김준환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 역할로 나오신 분 있죠. 네, 그 남자친구요. 고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박정민 배우한테 맞고 다녔던 그 배우 총 3명이었는데 사실 이 세 배우가 지금 정말 드라마로 정말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김준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MBC 봄밤 그 정혜인하고 한지민? 네, 한지민 주연이었던 봄밤에 정말 명연기를 보여줬고 고준 배우 같은 경우에도 현재 드라마 활동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준 배우님은 거기 저는 기억하는 게 타짜 신의 손 편에서 거기 나오셨어요? 네, 투에서 나와요. 그 비슷한 깡패역으로 나오는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세가지고 약간 좀 겹쳐 보였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코믹한 연기를 잘합니다. 그쵸, 그런 SBS의 열혈사제라는 드라마. 네, 맞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네. 거기서도 그렇고. 사실 이게 동창회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동창들의 매력도 정말 중요한데 조연들이 정말 제대로 서포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분위기를 잘 살리지 않았나. 사실 여기서 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사실 이준익 감독님의 청춘 3부작 중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쵸. 그래서 동주, 박열, 변산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서 진짜 아까 나왔던 내용처럼 이준익 감독님은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라디오스타가 대표적인 경우고 이제 님은 먼 곳에 수혜 배우님이 나오셨던 그것도 예로 들 수 있고 이번 영화에서도 랩을 하고 또 사실 중간에 기타 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쵸. 뭐 박정민 배우도 그거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피아노도 연주를 했던 정말 도전을 꺼리지 않는 배우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박정민 배우가 캐스팅이 된 이유도 동주인가요? 어떤 쫑파티에서 이제 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준익 감독님의 눈에 들어서 너 이거 해도 되겠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건데 사실 근데 부정적인 면도 사실 이 영화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다면 사실 이 소재는 랩을 다뤘잖아요. 2018년도 당시, 17년, 18년 당시에는 랩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랩하고 시는 조금 공통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뭐 라임도 그렇고 그쵸. 뭐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과연 시는 천천히 읊조리면서 이제 관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주는데 과연 이제 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만약에 목표 타겟이 20, 30대였다면 괜찮은데 과연 그 이상의 관객들한테 그만큼의 이해도와 울림을 줄 수 있는가는 저는 의문점이었어요. 좀 빠른 느낌도 있긴 했거든요. 자막이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약간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는데 갑자기 약간 뮤지컬 영화 느낌 갑자기 나가지고 저는 나쁘지 않았는데 좀 몰입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전 또 이게 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갯벌 싸움씬.
진짜. 갯벌을 이제 또 서해안 하면 또 갯벌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또 그 갯벌에서 싸움질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또 동창회가 열려요. 다모입니다. 약간 이제 거기서 또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개싸움 후에 이어지는 이제 또 진짜 아무렇지 않게 또 뭐 약간 화해도 하고 남자들의 화해 방식이 아니니까. 그런 게 참 저는 사실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동창입니다. 그쵸, 동문이에요. 동문. 네. 뭐 저는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동창이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막 초등학교 동창들이나 막 중학교 동창들한테 가끔씩 연락 오면 소름 끼칩니다. 나를 너무 많이 아는 사람. 나 너무 많이 알아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시골에서 서울에서 상경한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고향을 가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저한테 약간 너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딱히 얘기할 곳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뭐 태어난 곳은 의정부인데 사실 그 의정부가 고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그렇죠. 그 고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가 머무르던 시간에 대한 확실한 그 추억, 그 기억이 있고 지금 사는 곳이 좀 약간 다르면 고향의 느낌이 좀 나는 거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주도? 제주도 14일 살다 올라왔는데 사실 제주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있어요. 제가 힘들거나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피로가 많을 때는 그냥 제주도 2박 3일 가면 그냥 친척 집에서 그냥 며칠 그냥 머무는 것만으로도 좀 생각 정리되고 진짜 고향은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왔다고 챙겨주고 이런 그런 정이 확실히 있죠, 고향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신복이라는 캐릭터는 고향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런 말 써보세요. 좀 근본이잖아요, 그게. 근본이니까 여기 주인공은 좀 근본을 외면하고 이제 정면으로 응시를 안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극복이 되잖아요. 그 가족을 부정하려고 했는데 그 뿌리니까 대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싸움도 그래서 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를 치잖아요, 실제로. 그것도 근데 이제 막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패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오히려 해소지 않았나. 아버지가 명명백백히 잘못한 게 맞잖아요. 나쁜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그냥 안고 있었고 표현은 하지만 끝까지 약간 거의 마지막까지 자기 아버지라고 그냥 대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적법한 반응을 실제로 내린 느낌? 그리고 아버지도 그 반응이 그래 오히려 그게 그쵸 그래, 서로에게 네가 이러는 게 맞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화해지 않나.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아까 말했던 이제 갯벌 전투씬 그것 말고도 저는 또 장면 하나를 또 꼽자면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을을 보여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명장면이지 않나 생각하는 게 그 학수하고 그 김고은 배우님이 이제 둘이 병원에서 만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이거다. 그러니까 폐양이겠죠. 근데 내 고향은 폐양. 이 시가 나와요. 근데 그 학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글씨 쓴 놈이랑 나중에 뭐 노을 보러 가라고.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김고은 배우가 대사 이렇게 하거든요. 뭐 이게 내가 좋아하는 시고 나 노을 많이 하다. 그러면 학수가 이거 그냥 쓴 놈이랑 가라. 근데 사실 쓴 놈은 본인이었죠. 네. 네. 미래를 약간 암시하는 대사임에 이었고 그러네. 이제 또 같이 이제 또 노을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게 진짜 인상적이지 않나 싶어요. 노을이라는 이미지가 약간 좀 그냥 보고 있으면 약간 좀 멜랑콜리해지고 옛 생각나고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언덕에서 무덤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노을을 보는데 학수라는 캐릭터가 스스로 힐링하는 약간 장면이지 않나. 근데 옆에 김고은 배우도 내면은 어루만져주는 동반자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박정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적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김고은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17일에 또 유미의 세포들이 이제 또 방송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두 배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자 평점하고 한 줄 평 한 번씩 해보죠. 뭐 저부터 하자면 평점 6점이고요. 한 줄 평 배경은 변산반도, 판도는 박정민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저 할까요? 저도 6점이고 좋은 소재와 그렇지 못한 이야기, 아쉬운 스토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도 6점인가요? 네. 저는 원래 지금까지 후하네요. 계속 한 8.9점 이렇게 줬어요. 후하네요.
네, 저부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도 한 6점 정도 줄 것 같은데 부끄러운 나를 부끄럽게 돌아본다 라고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는 영어로 OG. 네. 아 그래서 아까 초반에 OG라고. 네네네네. 아 OG의 OG는 소재, 하지만 아쉬웠던 결말이라고 하겠습니다. 6점이죠? 평점은 5점 하겠습니다. 5점. 네. 5점 만점인가요? 6점 있습니다.